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과의 전쟁에서 소형 배회형 탄약이 공격과 정찰을 병행하며 활약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정찰통신 및 공격 등의 임무에 따라 장비 교체가 가능한 소형 무인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배회형 탄약은 지정된 전장을 배회하며 발견한 위협에 자폭 공격을 가하는 무인기이며, 배회형 탄약은 위협 위치를 특정하고 사용되는 유도미사일과는 근본적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즉 병사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교전 방법이어서 최근에 육상전에서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격 임무뿐만 아니라 배회형 탄약은 전장의 위협을 발견하기 위해 EOIR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간이 정찰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게 배회형 탄약은 시각적 전장 인식력을 확장하는 존재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회용이었던 배회형 탄약에 귀환 기능을 탑재한 타입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회형 탄약은 사용자 측에 있어서 감시 정찰 임무와 자폭 공격 및 재사용을 겸비한 편리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위치 블레이드나 워메이트와 같은 소형 배회형 탄약이 공격과 정찰에 모두 활용되고 있어 모듈을 교체하여 대응 임무를 변경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기는 육해공군에서 공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튜브 발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듈을 교체해 정찰통신 및 공격 등의 대응 임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종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장 인식력과 군 제어 기술 등을 융합하여 수량으로 성능을 압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며, 여기서 얻은 기술로 MUMT에도 피드백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목적 무인기의 구조 자체는 튜브 발사에 대응한 스위치 블레이드와 비슷하지만 모듈을 교체해 대응 임무를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는 워메이트와 비슷하고, 미래에는 자율적인 수험 공격에도 대응시켜 수량으로 성능을 압도한다. 즉 저렴하고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이는 한국 최초의 전술 UAV인 RQ-101 송골매를 실용화하여 현재는 이 비행기의 후계기로 MQ-1에 해당하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30여 년간 개발을 계속해온 카이는 필요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대한항공 항공우주부문도 20년 가까이 무인기 개발에 힘써 MQ-9에 해당하는 무인공격기인 MUAV 개발을 완료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인기 개발 능력은 미국이나 튀르키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레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에 차기 장륜장갑차로 선정한 AMV-XP를 향후 5년간 약 140대를 도입하고 파생형도 구입해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장륜장갑차로 선택한 AMV-XP를 향후 5년간 140여 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23년도에 AMV 파생형을 구입해 테스트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96식 장륜장갑차의 후계 차량으로 고마스 제작소가 개발을 추진하던 장륜장갑차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내탄 성능이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비용의 투입으로 일본 방위성이 예상한 양산 비용을 초과하자 고마스 제작소는 계획을 중지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일본의 차기 장륜장갑차 사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기동장갑차와 핀란드 파트리아의 AMV-XP88 그리고 GDLS의 LAV 6.0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중 LAV 6.0이 납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해 실격이 되어 기본 성능과 비용 면에서 AMV-XP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기동장갑차를 웃도는 평가를 획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차기 장륜장갑차의 도입에 대해 새롭게 책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해 5년간 약 14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29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AMV 파생형을 구입해 테스트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매 수량은 검토 중에 있다라고 제인스에 밝혔고, 일본 내 라이센스 생산에 대해서도 파트리아와 일본 업체가 협상 중이지만 이 계약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리아 측도 일본 방위성 및 일본 산업계와 세부 라이센스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일본 내 생산과 관련된 조건도 라이센스 협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흥미로운 것은 AMV 파생형을 구입해 테스트하겠다는 일본 방위성이 언급일 것입니다. AMV-XP는 기본 버전 외에 차체 뒷부분의 높이를 기본 버전보다 34cm 확장한 하이루프 모델이 있으며, 이 모델은 병원 수송차와 장갑 구급차 및 공작 차량으로 사용되고 AMOS와 105mm 및 120mm 모바일 캐논 등 대구경 무장 탑재의 설계가 최적화된 중화기용 버전이 준비되어 있어 일본 방위성이 언급한 AMV 파생형이란
장갑병원 수송차 이외의 모델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어떠한 AMV 파생형에 관심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지휘통신차와 장갑구급차 및 박격포탑재 차량에 대한 테스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중화기용 버전은 위와 같은 유형을 가리키며 특히 120mm 중박격포를 두문 탑재하는 에이모스 시스템을 AMV에 내장한 파트리아 에이모스는 노르웨이 육군과 핀란드 육군이 채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폴란드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M120 다크와 비슷한 차량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대만은 군사와 경제 부분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두 나라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이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120mm 박격포탑재 화력 지원 차량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언론인 상보는 지난 29일에 대만이 폴란드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폴란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대만에 당당하게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폴란드의 행동은 대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식 차량은 많은 국가에서 간편하고 저렴한 화력 지원 차량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육군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차량 탑재형 박격포인 M120 나크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된 120mm 박격포를 포탑식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M120 나크는 나토 규격인 스타나그 4569 레벨 1에 해당하는 방탄 및 내폭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거리계를 사용해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아이 UAV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시야 밖의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에 폴란드의 M120 다크에 주목한 대만군은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된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대만산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폴란드 피지지사에 타진했으며 폴란드 측 기술자가 대만을 방문해 대만 국방부 군비국 국영공창을 시찰하고 대만의 기술 이전을 포함한 대만산 모델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105mm 포를 탑재한 화력 지원 차량의 도입이며 120mm 박격포 탑재 화력 지원 차량은 2023년 이후에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폴란드의 기술 이전이 성사되어 대만산 차량 탑재형 박격포가 개발이 된다면 중국의 폴란드에 대한 태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서 폴란드의 부아슈츠크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용으로 제조된 K2와 K9의 출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폴란드와 대만이 반도체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중국은 폴란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대만과 폴란드는 지난 9월 27일에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고 반도체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에도 제10차 타이완 폴란드 경제무역자문회의에서 양국 모두 반도체 발전 방면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번 협정을 통해 TF팀 창설에 관해 토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폴란드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중국 영공 통과를 방해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중국 영공을 우회해 한국에 가려 했지만 경유지에서 주유해야 하고 비행 경로 재조정에도 시간이 걸려 결국 한국 방문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쨌든 양국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해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의 기술 이전으로 대만 버전의 M120 나크가 개발이 된다면 두 나라의 방위 협력은 더 확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대규모 방산 협력이 진행 중이어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폴란드를 통해 대만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이번 대만과 폴란드의 협력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다른 길로 많이 샜지만 제인스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일본의 AMVXP 사업에서 일본 내 라이센스 생산을 위해 일본 내 파트너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해외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국내 파트너와 함께 생산체제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 파트너를 선정하지 않고 먼저 해외 사업자를 발표한 것은 너무 이상한 대응으로 이것은 방위와 관련된 사업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일본 특유의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라이센스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거나 도입 단가가 오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AMVXP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